안녕하세요 여러분. C하는 정복 리얼 교과서의 저자 이상진입니다. 이제부터 5장 분기문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에서 제공하는 분기문은요, 먼저 가장 대표적인 게 if문이 되겠죠. if, 그리고 if와 같이 쓰이는 if else문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요. 이외에 버금가는 경우로 스위치 케이스문도 또한 많이 사용됩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분기문이 되겠고요. 그 밖에 추가적으로 고투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첫 번째 분기문인 if else문 보기 전에 분기 개념 잠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분기란 건요, 네, 조건에 따라서 프로그램의 실행 순서가 바뀌는 것, 그것이 바로 분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작성한 프로그램 모두 위에서 아래로 쭉 한 줄기로 쭉 진행 방향이 동일했죠. 특별히 다른 곳으로 샌다든지 어떻게 실행 순서가 바뀐다든지 하는 거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기문에 의해서면 자, 뭐에 따라서? 네, 조건에 따라서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지만 혹은 옆으로 갈 수 있겠죠. 이처럼 조건에 따라서 프로그램의 실행 순서를 바꾸게 하는 것, 변경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분기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분기에서 사용된 조건은 크게 조건식이 될 수 있고요. 어떤 식이 될 수 있고 혹은 값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앞서 4장 연산자에서 배웠죠. 어떤 연산자와 어떤 연산자가 우리 5장에서 쓰일 수 있다고 그랬죠? 네. 값을 비교하는 관계 연산자, 그리고 이런 관계 연산자의 결과값을 조합하는, 논리를 조합하는 논리 연산자가 있었죠? 예, 그것이 이처럼 분기문의 식에서, 조건식에 사용될 수가 있고요. 혹은 값 자체가 프로그램 실행 순서를 바꿀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 식을 쓰는 것이 if else문이 되겠고요. 여기에 값을 쓰게 되는 것이 스위치 케이스문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분기문 if else문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f else문은 조건식을 검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식이라는 것은 결국은 참과 거짓을, 그 조건식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검사한다는 뜻이 되겠죠. 따라서 조건식이 만약에 참이냐 혹은 거짓이냐에 따라서 프로그램의 흐름이 결정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문법 잠깐 살펴볼까요? if 한 다음에 가로 사이에 조건식이 있고요. 이 조건식을 검사를 해보는 거죠. 검사를 해서 그 값이 참이다, true다. 예, true, 참이다. 그럼 어떻게 되죠? 예, 이 블럭 사이에 있는 명령문들을 차례대로 수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else는 어디에 쓰이는 걸까요? else는 만약에 그 조건식을 검사하려는데 거짓이다, 예, false다. 그럼 어떻게 되죠? false다 그러면 그러면 else문 밑에 있는 블럭에 있는 내용들이 차례대로 실행이 되게 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if문은 조건식을 검사를 해서 참이다 그러면 if문 바로 밑에 있는 블럭에 있는 내용이 실행이 되고요. 그리고 거짓이다, 조건식을 만족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else 밑에 있는 블럭의 내용이 실행이 되는 그러한 분기문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134페이지에 있는 소스 중에 핵심적인 부분 잠깐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먼저 if라는 명령이 나오고요. 그리고 가로 사이에 조건식이 나오죠. 이 조건식은 뭐죠? 변수 템퍼러처가 100보다 큰지, 값을 비교하는 무슨 연산자가 사용되고 있죠? 예, 관계 연산자가 사용되고 있죠. 값을 비교하는 관계 연산자. 그래서 변수 값이 템퍼러처의 값이 100보다 크다. 만약에 변수 템퍼러처 값이 만약에 110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죠? 110은 100보다 크게 되니까 이때는 참이 되겠죠. 자, 참은 보통 값이 뭐라고 그랬죠? 1이라고 그랬죠. 예, 참 true는 값이 1이 되고, 만약에 변수 값이 110이라 그러면 100보다 크기 때문에 조건식을 만족하기 때문에 if문 바로 밑에 있는 블럭 사이에 있는 내용이 실행이 된다고 그랬죠. 근데 그 블럭 사이에 명령문이 뭐가 있습니까? 프린트문이 있죠. 그러니까 프린트문이 실행이 되면서 온도 %d는 100도보다 큽니다. 근데 이 서식 문자열 뒤에는 변수 템퍼러처가 있으니까 아마 화면에는 온도 110은 100도보다 큽니다. 주바꿈 이런 내용이 아마 출력이 될 것 같네요. 자, 그런데 만약에 템퍼러처 값이 100보다 작은 값 90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 밑에 else문이 있네요. 그렇죠? else가 있어서 만약에 템퍼러처 값이 90이어서 100보다 크지 않다, 즉 거짓이 된다고 한다면
이 else 문 밑에 있는 블럭에 있는 내용이 실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90이다 그러면 printf 온도 %d는 100도를 작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온도 90는 100도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줄바꿈 이 내용이 실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온도는 45 템퍼러처 변수의 값이 45가 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45가 되면 이 조건식을 만족을 하지 않습니다. 즉 거짓이 됩니다. 참고로 거짓의 값은 0이라고 그랬죠? 거짓이 되면 어떻게 되죠? 밑에 있는 else 문 밑에 있는 블럭이 실행이 되기 때문에 화면의 출력은 아마 100도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온도 45도, 45는 100도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로 화면이 출력이 되겠습니다. 즉 조건식에 따라서 분기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는 앞 슬라이드에서 if, else 문을 사용하는 일반적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간혹 if 문만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if 가로 조건식 그리고 블럭 이런 식의 else가 없죠. else가 없는데 이 경우는 어떻게 되죠? 이 경우는 참인 경우에만 처리를 하고 거짓인 경우에는 아무것도 관여하지 않겠다는 뜻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페이지 136페이지에 있는 calc underbar divide.c 소스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if divisor의 값이 0보다 관계연산자 이게 뭐죠? 값이 같은지를 비교하는 비교연산자가 되겠죠. 두 개라는 거 기호가 등호 기호가 이꼴 기호가 두 개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디바이저 값이 0이면 어떻게 하죠? 0이면 0으로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return -1을 해서 그래서 프로그램을 종료시키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값이 디바이저 값이 0이 아니면 어떻게 되죠? 그래서 1이라든지 2라든지 0이 아니면 어떻게 되죠? 네, 여기서는 else 문이 없기 때문에 이 블럭 이 if 문 바로 밑에 문으로 바로 이동해서 실행이 되겠죠. 실제로 이처럼 if 문만 사용해서 참인 경우만 관여하고 거짓인 경우에는 관여하지 않는 이런 경우도 많이 사용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앞서 살펴보신 것처럼 디바이스 값의 변수 값이 0인지 비교해서 참이면 이렇게 해서 끝을 내고 거짓이면 밑으로 내려가서 원래대로 처리해야 될 명령문 실행해서 종료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else if 문을 이용해서 if else 문을 확장하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else if를 사용하는 경우는 세 가지 이상의 경우를 처리해야 될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 모든 경우의 수가 조건 1을 만족하거나 혹은 조건 3을 만족하는 이 두 가지 경우로만 나눠질 수 있다면 지금 있는 것처럼 if else 문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건식 1을 만족할 경우에는 명령문 1 첫 번째 블럭을 실행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명령문들 3 블럭을 실행한다. 하지만 자, 경우가 조건 1을 만족하는 나머지 경우 중에서 조건 2를 만족하는 경우가 있고 그 나머지 경우가 조건 3이라고 한다면 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경우는 이처럼 else if를 써서 자, if 문장을 봅시다. if에서 첫 번째 경우를 걸러내주고 그 나머지 경우에 대해서 자, 조건 1에 대해서 만족하는 이 경우 이외의 나머지 경우에 대해서 그때 조건 2를 만족하면 else if 가로 사이에 조건식 2가 있죠. 조건식 2를 만족하면 else if 밑에 있는 두 번째 블럭이 실행이 되고요. 자, 이 경우에 해당되는 거죠. 조건이. 그렇지 않고 그 나머지 남은 경우라고 한다면 그때 명령문 3을 실행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즉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 조건으로 먼저 걸러내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else if를 이용해서 두 번째 조건을 걸러내주고 그 나머지는 else를 이용해서 조건문 3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 네 가지 경우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조건문 1, 조건문 2, 조건문 3, 조건문 4 그렇게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때는 if 조건식 1 해서 첫 번째 블럭을 하고 다음에 else if 조건식 2를 만족하면 되겠고요.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세 번째는요. else if 조건식 3 이렇게 해주고요. 나머지 경우 어떻게? 나머지 경우에 else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이처럼 else if는 여러 가지 경우를 나눠서 조건식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경우를 나눠서 분기할 때 사용되는 명령이니까 else if는 또한 반드시 기억해 주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else if문을 실제 사용하는 케이스를 살펴보도록 할까요? 우리 페이지, 웹페이지죠? 네, 페이지 139페이지에 있는 소스 체크 템퍼러처 else if.c 소스를 보시면 여기 사용자로부터 물의 온도 템퍼러처 입력을 받습니다. 물의 온도 입력을 받는데요. 자, 그 입력받은 온도를 변수 템퍼러처에 저장을 하죠. 근데 물의 상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 어떤 상태가 있죠? 100도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뭐죠? 기체 상태가 되고, 그리고 0도보다 클 때는 액체 상태가 되고, 0도 아래는 뭐가 되죠? 고체 상태, 얼음이 되는 거죠. 자, 그거를 if, else, if, 그리고 else를 이용해서 걸러내주고 있습니다. 갈라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죠? 모두 케이스가 세 가지이니까 첫 번째 if문에서 자, 100도보다 크거나 같은지를 검사를 하고요. 그래서 100도보다 크거나 같으면 기체 상태임을 printf문을 통해서 출력을 하고요. 그 나머지 경우에 대해서는 자, if가 한번 나왔기 때문에 그 두 번째부터는 else if죠. else if에서 자, 100도보다는 큰 경우는 이제 걸러내 줬고요. 그 나머지 경우 중에서 0도보다 큰 경우를 조사를 하고요. 조건식에서 조사를 해서 0도보다 크다 그러면 두 번째 블럭이 실행이 되고요. 그렇지 않고 나머지 경우다. 그럼 else에서 마지막 경우가 처리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만약에 물의 온도가 90도, 사용자가 90도를 입력하고 엔터를 쳤다. 그러면 템퍼러처가 이제 90이 되는 거죠. 90이 되면 플로 차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템퍼러처의 값이 90이 되었는데요. 제일 먼저 조사하는 건 100보다 크거나 같은지 조사를 하죠. 그런데 90은 100보다 작으니까 거짓이 되겠죠? 밑으로 두 번째 케이스로 내려가겠습니다. 어디죠? 예, 바로 여기 else if가 되겠습니다. 자, else if에서 0보다 큰지를 조사하는데 90은 당연히 0보다 크죠? 즉 참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 케이스인 이 블럭 어느 부분이죠? 예, 이 블럭 내용이 실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행이 돼서 빠져나오게 되겠습니다. 네, if else문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기 전에 이제 페이지 146페이지에 있는 연습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 잠깐만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할까요? 자, 문제는 어떤 내용입니까? 인티저형 정수 한 개를 입력받아서 음수인지 양수인지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세요. 그리고 else if 문을 사용해야 되고 0은 양수라고 가정합시다. 자, if else에서 두 가지 경우 양수와 음수를 나눈다는 거고요. 0은 양수라는 거 문제에서 그렇게 조건을 준 거네요. 그렇죠? 이제 그럼 실제로 소스를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할까요? 네, 5장의 첫 번째 프로젝트부터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그래서 새로 만들기 프로젝트에서 솔루션은 05장이니까 그리고 프로젝트 이름은 05_01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콘솔이고요. 빈 프로젝트 마침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제 여러 번 해서 많이 익숙해지셨죠? 그 첫 번째 소스 파일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추가 새 항목 그래서 10불불을 선택을 하시고 요즘 01.c 확증자 C로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여기까지 한 다음에 모두 저장 한번 할까요? 모두 저장하고 자, 이제 늘 하던 대로 소스를 입력해 보도록 할까요? 네, 먼저 사용자가 입력한 정수값을 저장할 변수를 먼저 선언해 줘야겠죠. 그래서 value는 0 해서 선언해 줬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사용자한테 값은 그래서 물어보기로 했죠. 그래서 값은 printf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scanf로 키보드로부터 값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문자가 %d죠. 정수니까. 그리고 ampersand value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자, 사용자로부터 값을 입력받았고요. 이제 사용자 입력한 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오늘의 하이라이트 부분이 되겠는데요. 자, 어떤 걸 쓰면 되죠? 예, if else를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f 가로 열고 다음에 value의 값이 자, 어떤 경우가 양수라고 그랬죠? 예, 0보다 큰 경우라고 그랬죠? 그래서 크거나 같은 경우 뭐보다 0보다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가로 열고요. 그리고 printf에서 뭘 출력하면 되죠? 사용자 입력한 값 %d는 양수입니다. 중괄호 기호 /n 하고 value를 출력해 주면 되겠고요. 그리고
자, 이까지가 해서 if의 조건을 만족할 때 출력한 첫 번째 명령어 블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죠? 그렇지 않다 그러면 else, 그렇지 않다 그러면 else 그래서 printf 사용자가 입력한 %t는 음수입니다. 그래서 출력해주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썼으려고 저장한 다음에 메뉴에서 빌드하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scanf 워닝 C4996 안 나오게 하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죠? 언더바이스 붙여주면 된다고 그랬죠? scanf 언더바이스 다시 빌드 해볼까요? 빌드. 네, 빌드가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실행은 디버깅 하지 않고 시작 누르게 되면 자, 값 -1을 입력하면 네, 음수입니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네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 좀 전에 배웠던 else if를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할까요? 자,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0은 양수가 아니죠. 0은 그냥 0이죠. 자, 따라서 0보다 큰 경우, 진짜 양수랑 그다음에 0보다 작은 경우랑 그리고 세 번째 0이랑 세 가지를 구분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else if를 쓰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이거를 나눌 수가 있을까요? 자, 0보다 크나 같다. 첫 번째 조건식에서 0보다 크다. 큰 경우만 이렇게 발라내주고요.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else if를 쓰면 되겠죠. else if를 쓰면 되고 두 번째 블락을 만들어주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죠? value 값이 0일 경우죠. value는 0. 자, 여기서 같다 할 때 equal 기호가 두 개라는 거 잊지 마세요. 두 개입니다. 이거 좀 주의해주시고요. 자, 두 번째 경우는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두 번째 경우는 그냥 d는 0입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두 번째 경우는 0이니까. 자, 이렇게 해서 else if를 써서 모두 세 가지 경우를 썼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만 더 해보도록 할까요? 음수는 음수인데 만약에 마이너스 10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10보다 큰 음수랑 마이너스 10을 기준으로 두 가지 마이너스 10보다 작은 음수랑 큰 음수랑 두 개 나누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else if로 0을 나눴고 나머지가 음수인데 이걸 또 마이너스 10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10보다 작은 음수랑 그렇지 않은 크거나 같은 음수를 나누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하, 여기 else if 한번 더 넣으면 되죠. 그래서 else if 자, 마이너스 1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는 %t는 마이너스 10보다 크거나 같은 음수입니다. 이렇게 출력하고 그렇지 않으면 %t는 마이너스 10보다 작은 음수입니다. 이렇게 출력이 될 수 있겠죠. 자, 실제 한번 실행시켜 볼까요? 실행을 시키면 마이너스 5를 입력하면 마이너스 5는 마이너스 10보다 크거나 같은 음수입니다. 라고 했고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자, if, else가 가장 기본적인 케이스인데 두 가지 경우로 나눠지는 거죠. 그 두 가지 경우를 좀 더 세분화해서 나누고 싶다 그러면 else if를 통해서 좀 더 세분화하고 엄격하게 조건식을 분리해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이번 강의를 통해서 보여드렸습니다.